이 돈 받고 꺼져요, 어머니. 며느리가 수표를 제 얼굴에 던졌어요. 5천만 원짜리 수표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들한테 말할 거예요? 말해봐요. 어차피 내 편 들 거예요. 어머니, 이제 쓸모없잖아요. 도시락이나 싸던 여자가 뭘 안다고. 그때 문이 열렸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아들 민수 목소리였어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내려다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근데 아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기막힌 복수의 시작. 1장. 도시락 할머니.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72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도시락 할머니. 40년 동안 남의 집 아이들 도시락을 싸온 여자.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반찬을 볶고 정성껏 김밥을 말아 플라스틱 통에 담던 여자. 대기업 구내식당에서 하루에 500인분씩 밥을 퍼주던 여자. 그게 접니다. 손은 갈라지고 손톱 밑에는 늘 양념이 끼어 있고 머리카락에서는 기름 냄새가 났어요.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 순자는 손에서 김치 냄새 난다고 놀렸죠. 저는 웃기만 했어요. 웃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남편 강태호는 제가 38배 간암으로 보냈어요. 그때 아들 민수가 12살, 딸 민정이가 9살이었죠. 장례식 치르고 나서 바로 출근했어요. 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애들 밥 먹여야 하고 학원비 내야 하고 월세 내야 하니까. 그렇게 34년을 혼자 살았어요. 아들 민수는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더니 미국 지사로 발령났죠. 거기서 미국 교포 여자 만나 결혼했어요. 며느리 이름은 제니퍼. 한국 이름은 김지연이래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인사하는데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고개만 까딱하고 안녕하세요 한마디. 손도 안 내밀고.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바보처럼 미국에서 자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딸 민정이는 판교에 살아요. IT 회사 다니는 남편이랑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잘 살죠. 근데 바빠요. 1년에 2번 볼까 말까. 명절에도 시댁 먼저 가고 저는 늘 둘째였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들 잘 되면 됐지 뭘 더 바라겠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어요. 의장, 추석, 그리고 쓰러짐. 작년 추석이었어요. 아들은 미국에서 못 온다고 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대요. 딸은 시댁에서 연휴 보내야 한다고 했고요. 저는 혼자 송편을 빚었어요. 둥글게 예쁘게. 아무도 안 먹을 송편을. 텔레비전에서 가족들 모여서 웃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가슴이 아팠어요. 숨이 안 쉬어지고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119에 전화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응급실에서 의사가 보호자 연락처 달라고 물었어요. 아들 번호 불러줬더니 국제 전화가 안 된대요. 딸한테 전화했더니 통화 중이었어요. 3번을 걸었는데 3번 다 통화 중. 새벽 3시까지 혼자 링거 맞으면서 천장을 봤어요. 간호사가 죽 한 그릇 갖다 줬어요. 저는 그 죽 먹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남이 해주는 밥 한 그릇에 40년 동안 남의 밥을 해준 여자가 아픈 날 남이 해준 밥 한 그릇에 울었어요. 퇴원하고 일주일 뒤에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병원 갔었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말 안 했냐고 알았으면 전화라도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라도 했을 거라고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3장. 뜻밖의 편지. 퇴원하고 열흘쯤 지났을 때 이상한 편지가 왔어요. 박순자님께 귀하는 고 김영순 여사의 유언에 따라 상속 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김영순. 그 이름을 보는 순간 5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영순이. 부산 영도의 판잣집에서 같이 살던 영순이.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항구에서 집 나르는 일을 했고 어머니는 남의 집 재봉 일을 다녔죠. 어머니가 일 나가시면 영순이네 엄마가 우리 밥을 해주셨어요. 영순이랑 저는 한 이불 덮고 자고 한 밥상에서 밥 먹고 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영순이는 제 평생 단 하나의 친구였어요. 근데 저는 서울로 시집 온 뒤로 연락을 끊었어요. 처음엔 바빠서 그랬어요. 시어머니 눈치에 남편 뒷바라지에 애들 키우랴. 전화 한 통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부끄러웠어요. 영순이는 부산에서 작은 분식집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서울 강남 대기업 구내식당 팀장이 됐고요. 어느 순간부터 영순이 전화가 오면 안 받았어요. 나중에 연락한다고 문자만 보냈죠. 그 나중에가 50년이 됐어요. 법률사무소에 전화했더니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영순 씨가 지난달에 돌아가셨대요. 유언장에 저를 지정했는데 상속 재산이 좀 특이하다고요. 특이하다니 뭐가요? 일단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사장. 847억. 부산행 KTX를 탔어요. 50년 만이었어요. 법률사무소는 해운대 근처에 있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는데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847억 원. 현금이 320억, 부동산이 412억, 주식이랑 기타 자산이 115억이래요. 영순이가요? 분식집 하던 영순이가요?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영순이가 30년 전에 분식집 접고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대요. 해운대 재개발 붐을 정확히 예측해서 땅을 사들였고 지금은 해운대에서 손꼽히는 건물주가 됐다고요. 영순이는 결혼을 안 했고 자녀도 없대요. 그래서 전 재산을 저한테 준다고요. 저는 멍했어요. 왜요? 왜 저한테요? 50년 동안 전화 한 통 안 한 저한테요?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영순이가 남긴 편지래요. 5장. 영순이의 편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영순이 글씨는 여전히 삐뚤빼뚤했어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순자야, 오래간만이다. 50년 만에 글로 인사하네. 너 아들 잘 됐다며? 미국 갔다고 들었어. 대단하다고 썼더라고요. 자기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쓸 데가 없대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병원 가고. 췌장암이래요. 6개월 남았다고 하더래요. 솔직히 말한다면서 저한테 서운했대요. 서울 가더니 전화도 안 하고 자기가 전화하면 바쁘다고 끊고 나중엔 아예 안 받았다고요. 처음엔 화났대요. 많이 원망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됐대요. 저도 힘들었을 거라고. 그리고 자기도 연락 안 한 이유가 있대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자기가 초라해질 것 같아서래요. 혼자 분식집에서 김밥 많은 자기를 제가 불쌍히 볼 것 같아서래요. 우리 둘 다 바보였다고 썼더라고요. 마지막 부탁이 있대요. 자기 재산을 제가 가지래요. 근데 조건이 있대요. 일주일만 자기 대신 살아보래요. 자기가 뭘 하면서 살았는지. 부산 영도에 자기 건물 있대요.
1층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일주일만 일해달래요. 그리고 결정하래요. 그 돈을 어떻게 쓸지. 하나 더 부탁한다면서 장세훈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태양건설 회장인데 그놈이 30년 전에 자기 분식집 빼앗은 놈이래요. 완전히 망할 뻔했대요. 그놈이 이제 영도 전체를 노리고 있대요. 자기가 끝장을 보려고 했는데 몸이 안 따라준대요. 부탁이라면서 저놈 좀 박살 내달래요. 제가 해줘야 한대요. 자기 대신 사랑한다고 평생 단 한 명의 친구라고 썼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영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6장. 영도의 식당. 다음 날 택시 타고 영도로 갔어요. 그 옛날 판잣집은 사라지고 5층짜리 건물이 서 있었어요. 1층에 영순이네 국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젊은 여자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름이 김지은이래요. 영순이가 고용한 직원이라고요. 지은이가 눈시울을 붉히면서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돌아가시고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저는 앞치마를 집어들었어요. 나 여기서 일주일만 일하겠다고 했어요. 지은이가 놀라서 어르신이 여기서 일하시겠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40년 동안 밥을 해온 사람이라고 걱정 말라고 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뼈가 삐걱거렸지만 익숙한 리듬이 돌아왔어요. 쌀 씻고 국물 내고 깍두기 담그고. 아침 10시에 문이 열리더니 초등학생 2명이 들어왔어요. 국밥 2그릇 달라고 하면서요. 지은이가 귀띔해줬어요. 쟤네가 영순 사장님이 매일 밥 먹이던 애들이래요. 돈 안 받고요. 아이들이 밥 먹는 걸 보는데 남자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영순이 할머니 친구냐고 물었어요. 응, 옛날 친구라고 했어요. 그 애가 말하더라고요. 영순이 할머니가 그랬대요. 자기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도시락 잘 싸는 사람이래요. 그 친구한테 배웠대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영순아, 너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50년 동안. 7장. 악마의 등장. 둘째 날 점심때였어요. 양복 입은 남자 3명이 식당에 들어왔어요. 그중 제일 기름진 얼굴의 남자가 탁자를 탁 치면서 말하더라고요. 영순이 죽었으니까 이제 여기 비워야 한다고요. 건물 자기네가 샀다면서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이 건물 영순이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 남자가 비웃었어요. 건물은 영순이가 지었지만 땅은 자기네 회사 거래요. 지상권 계약이 끝났으니까 건물 주인이 갑이 아니라 땅 주인이 갑이라면서요. 30년 전에 맺은 계약인데 영순이가 살아있을 때 연장 안 해줬대요. 그년 죽기만 기다렸다면서 웃더라고요. 지은이가 울먹이면서 그럼 나가야 하냐고 물었어요. 당연하다면서 일주일 안에 비우래요. 안 그러면 강제 철거한다고요. 남자들이 나간 뒤 저는 지은이한테 저놈들 누구냐고 물었어요. 태양건설 사람들이래요. 회장이 장세훈인데 영도에서 제일 악덕 건물주래요. 영순 사장님이 살아계실 때 엄청 싸우셨다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영순아, 너 혼자 이놈들이랑 싸우고 있었구나. 8장. 숨겨진 비밀. 그날 밤 영순이 사무실을 뒤졌어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발견했어요. 태양건설 관련 자료라고 적혀 있었죠. 펼쳐보니 영순이가 수집한 증거들이 빼곡했어요. 장세훈 회장의 불법 토지 거래 내역,
영도, 재개발 비리 관련 녹취록, 지역 공무원과의 뇌물수수 정황. 서류 맨 마지막 장에 영순이 메모가 있었어요. 순자야, 이거 보고 있지? 역시 너밖에 없다고. 장세훈 그놈이 30년 전에 자기 분식집도 빼앗은 놈이래요. 이번엔 끝장을 보려고 했는데 몸이 안 따라준대요. 847억이면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이 동네 사람들 지켜달라고 썼더라고요. 저는 서류철을 가슴에 안았어요. 영순아. 알았어. 내가 해줄게. 9장. 아들의 전화. 그날 밤 아들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행에서 연락받았대요. 큰 금액 상속건이라서요. 아들이 그 돈 진짜냐고 800억 넘는다면서요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래, 진짜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이번 주에 한국 가겠대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래요. 중요한 일이요? 40년 동안 명절에도 안 오던 사람이요? 저는 돈 때문에 오는 거냐고 물었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아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엄마 건강도 걱정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걱정되면 왜 추석 때 병원에 혼자 있게 놔뒀냐고. 아들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오지 말라고, 지금 중요한 일 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가슴은 시원했어요. 10장. 며느리의 본색. 사흘 뒤 아들이 한국에 왔어요. 제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더라고요. 근데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 제니퍼도 같이 왔어요. 부산 영도 식당에 그 둘이 나타났을 때 저는 앞치마 두르고 국밥 퍼주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입으로 말은 안 했지만 표정으로 다 말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데서 일하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아들이 엄마 일단 서울 가자고 얘기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빠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바쁜 와중에 한국까지 왔는데 이러시면 곤란하다고요. 자기들 얘기 좀 듣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면서요.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뭔 얘기냐고 물었어요. 며느리가 웃었어요. 눈은 안 웃으면서요. 상속 문제라고요. 자기들도 법적 가족이잖냐면서요. 시어머니 재산은 결국 민수 씨 거고 민수 씨 거는 자기 것도 되는 거라고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아직 내 거라고, 내가 죽어야 니네 거라고 했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결국 저는 서울에 올라갔어요. 영도 일은 지은이한테 맡기고요. 아들이 계속 졸랐거든요. 서울 판교에 있는 딸네 집에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넷이 앉아있고 저 혼자 마주보고 앉았어요. 마치 피고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먼저 말했어요. 그 재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847억이면 세금만 수백억이래요. 전문가한테 맡겨서 관리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전문가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자기가 미국에서 재무 컨설팅 회사 다닌다면서요. 자기가 도와주겠대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돈은 친구가 준 거라고, 친구 유언대로 쓸 거라고 했어요.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한다면서요. 그 나이에 800억을 어떻게 관리하시냐고. 사기당하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요. 저는 참았어요. 딸이 말했어요. 자기들이 도와줄 테니까 일단 엄마 명의로 된 거 정리하고 가족 공동 계좌로 옮기자고요.
공동 계좌요? 누구 마음대로요? 사위도 거들었어요. 솔직히 그 돈 관리 못하시지 않느냐고. 자기들이 대신 해드리는 게 맞다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저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돈이었어요. 847억짜리 지갑. 11장. 수표가 날아온 날. 그날 밤이었어요. 딸네 집 거실에서 혼자 물 마시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내려왔어요. 잠깐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수표였어요. 5천만 원짜리. 이거 받고 조용히 계시라고요. 자기들한테 재산 관리 맡기시면 매달 용돈 드리겠대요. 깔끔하게 하자면서요. 저는 그 수표를 내려다봤어요. 5천만 원.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남의 밥 해주고 허리 휘어지게 일해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그렇게 키운 며느리가 저한테 5천만 원을 주면서 조용히 계시라고요? 저는 이거 민수 아는 거냐고 물었어요. 며느리가 웃었어요. 모른대요. 알 필요 없다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겠다면서 민수는 자기한테 다 맡긴대요. 돈 문제, 집안 문제 다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결국 자기 의견 따를 거라고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어요. 시어머니 이제 쓸모없지 않느냐고요. 도시락이나 싸던 여자가 800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자기들한테 맡기시는 게 다 같이 사는 길이라고요. 저는 일어섰어요. 안 준다고 했어요. 뭐라고 되묻더라고요. 그 돈 안 준다고 한 푼도 안 준다고 했어요.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러더니 수표를 제 얼굴에 던졌어요. 수표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이 돈 받고 꺼지라고 아들한테 말할 거냐고 말해봐라. 어차피 자기 편 들 거라고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아들 민수가 뭐라고 한 거냐고 물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수가 계단을 내려왔어요. 표정이 싸늘했어요.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냐고 물었어요. 며느리가 더듬거렸어요. 아니라고 오해라고 시어머니가 먼저 그랬다고요. 민수가 말을 끊었어요. 자기가 다 들었다고요. 위에서 며느리가 민수 팔을 잡았어요. 자기 말 좀 들어보라고요. 민수가 팔을 뿌리쳤어요.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사과하라고? 자기가 왜? 당신 엄마가 800억 들고 이상한 데 쓰려고 하잖아. 자기들 권리 지키려고 한 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 돈은 엄마 친구가 엄마한테 준 거라고. 자기들 거 아니라고. 며느리가 비웃었어요. 순진하다면서요. 엄마 친구. 그 친구가 뭔데? 당신 엄마가 5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버린 친구잖아. 그 돈 받을 자격이나 있냐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맞아요. 저는 영순이를 버렸어요. 50년 동안. 그래도 영순이는 저한테 전부를 줬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이혼해라. 아들이 저를 봤어요. 며느리도요. 저는 말했어요. 이 여자랑 살면 너 평생 불행하다고. 엄마가 보장한다고.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자기들 결혼에 끼어드느냐고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민수한테 잘 생각하라고, 그리고 뭘 선택하든. 그 돈은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친구 유언대로 쓸 거라고 했어요.
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에서 며느리가 후회할 거라고 두고 보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뒤도 안 돌아봤어요. 12장. 부산으로. 밤 기차를 탔어요. 부산행 막차. 객실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지나갔어요.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요. 저는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자식들한테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야근하고 와서 빨래하고 아파도 병원 안 가고 학원비 벌었어요. 그 대가가 이거예요. 5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 쓸모없다는 한마디.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이상하게 슬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저 사람들한테 저는 엄마가 아니었다는 걸. 돈 없으면 버림받는 존재였다는 걸. 영순아, 너는 나한테 847억을 줬어. 근데 사실 돈보다 귀한 걸 줬어. 진짜를 볼 수 있는 눈. 고마워. 13장. 동네 사람들. 영도에 돌아왔어요. 아침에 식당 문을 열었더니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영순이 친구분이시냐면서 자기들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젊은 엄마들까지 한 분씩 자기 사연을 얘기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여기서 40년 살았는데 쫓겨나면 갈 데가 없다고요. 젊은 엄마가 말했어요. 아이가 여기 학교 다니는데 전학 가면 친구 다 잃는다고요. 장세훈 그놈이 이 동네 다 샀대요. 얼마 안 있으면 다 쫓겨난대요. 마지막으로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영순이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 방패막이었대요. 그 아이가 막아줘서 자기들이 여기 있는 거래요. 근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울먹였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말라고 제가 있으니까요. 14장. 장세훈과의 대면. 장세훈을 만나러 갔어요. 태양건설 본사는 해운대 고층 빌딩에 있었어요. 비서가 막으려고 했지만 밀치고 들어갔어요.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6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기름진 얼굴에 금태 안경. 누구시라고요? 저는 말했어요. 김영순 유산 상속자. 영순이네 국밥 건물 주인. 장세훈 눈이 번뜩였어요. 아, 그래요? 잘 오셨네. 얘기 좀 하시죠. 그 남자가 말하더라고요. 건물 500억에 사겠대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500억이요? 그 동네 땅값이 얼만데요? 장세훈이 말했어요. 할머니, 현실을 아셔야죠. 지상권 만료됐으니까 법적으로 자기한테 권리가 있대요. 그냥 나가면 한 푼도 못 받는다면서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어요. 장 회장, 이거 뭔지 알아요? 서류를 탁자에 펼쳤어요. 장세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거 어디서? 저는 말했어요. 영순이가 모은 거예요. 당신 불법 거래 내역, 뇌물수수 녹취록, 재개발 비리 자료. 전부요. 검찰에 넘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장세훈이 웃었어요. 근데 눈은 안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거 위조 서류인지 진짜인지 증명할 수 있어요? 저도 웃었어요. 증명은 검찰이 하겠죠. 저는 그냥 제출만 하면 돼요. 장세훈이 일어섰어요. 할머니, 좋게 말할 때 받아요. 거절하시면 저 방법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문 앞에서 돌아섰어요. 저도 방법 있어요. 내일 기자회견 열 거예요. 방송국 다 부를 거고요. 거기서 이 서류 다 공개할 거예요.
장세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30년 전에 영순이 분식집 뺏은 거 이자까지 쳐서 받아낼 거예요. 문을 쾅 닫고 나왔어요. 15장. 협박의 밤. 그날 밤이었어요.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 박순자 씨죠? 내일 기자회견 취소하세요. 안 그러면 후회하실 겁니다. 끊었어요. 4시에 또 전화. 할머니 손주 둘 있다면서요? 미국이랑 판교에. 예쁘겠네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끊지 않았어요. 저는 말했어요. 야, 이 새끼야. 나 72년 살았어. 무서운 거 없어. 손주 건드려봐. 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한테 전화했어요. 민정아, 애들 조심시켜. 딸이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말했어요. 그냥 조심해.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영순이 영정 사진을 봤어요. 영순아, 무섭긴 무섭다.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 네가 평생 싸운 싸움 내가 끝낼게. 16장. 딸의 눈물. 기자회견 전날 밤이었어요. 딸 민정이가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장세훈이 우리 회사 협력업체래요. 남편 회사가 납품하는 데가 태양건설 계열사고요. 엄마가 기자회견하면 남편 잘릴 수도 있대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딸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우리 가족 생각해. 애들 학비도 내야 하고 대출도 갚아야 하고. 엄마 때문에 우리 망하면 어떡해요? 저는 물었어요. 민정아, 추석 때 엄마 병원에 혼자 있었던 거 알아? 딸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새벽 3시까지 혼자 링거 맞으면서 천장 봤어. 그때 전화 3번 했는데 3번 다 안 받았잖아. 딸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때 바빠서. 저는 말했어요. 바빴겠지. 늘 바쁘잖아. 엄마한테 올 시간은 없고 엄마 돈 뺏길까봐 내려올 시간은 있고. 딸이 울었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야. 저는 일어섰어요. 민정아, 내 가족은 내가 지켜. 근데 엄마한테 포기하라고 하지 마. 엄마 친구가 평생 지킨 거 엄마가 대신 싸워야 해. 딸이 소리쳤어요. 그 친구가 뭔데? 5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친구가 뭔데 우리보다 중요해요. 저는 돌아봤어요. 그 친구는 엄마가 병원에 혼자 있을 때도 생각해준 사람이야. 죽으면서도 엄마 걱정한 사람이야. 니네는 뭐 했어? 딸이 말을 못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말했어요. 내일 기자회견에 오든지 말든지. 그건 내 선택이야. 17장. 기자회견. 부산시청 앞에 기자들이 모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렸어요. 72년 살면서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영순이 생각하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왔어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서울에서 40년 동안 구내식당 조리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50년 지기 친구 김영순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김영순은 부산 영도 태생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분식집을 하다가 부동산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네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들어 올렸어요. 여기 있는 건 태양건설 장세훈 회장의 불법 행위 증거입니다. 토지 불법 거래, 재개발 비리,
공무원 뇌물수수. 영순이가 10년 동안 수집한 자료입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어요. 장세우는 30년 전 영순이 분식집을 불법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순이가 지은 건물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오늘 이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세훈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빼앗은 거 다 돌려받겠습니다. 그때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 광장으로 뛰어들었어요. 저 할매 잡아!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어요. 한 남자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그때 손대지 마. 익숙한 목소리. 돌아보니까 아들 민수가 서 있었어요. 미국에서 날아온 거예요. 18장. 아들의 눈물. 민수가 저를 감쌌어요. 엄마, 괜찮아? 저는 멍했어요. 너 왜 여기 있어? 민수가 울먹였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전화 끊고 나서 생각했대요. 자기가 왜 엄마한테 그랬을까? 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오겠다고 하고, 추석 때 병원에 혼자 계신 것도 모르고, 민수가 말했어요. 지연이랑 이혼 절차 밟고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그 말은 안 했잖아.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몰래 하려고 했어요. 엄마 걱정하실까봐. 근데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저 여자랑 살면 안 되겠다고. 저는 아들 어깨를 잡았어요. 잘 생각했어. 민수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내가 도와줄게. 변호사도 데려왔어요. 미국에서 제일 잘하는 로펌이에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이제야 아들 노릇하네. 민수도 웃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19장. 숨겨진 증인. 검찰이 움직였어요. 서류 제출한 지 사흘 만에 태양건설 본사가 압수수색 당했어요. 장세훈은 출국 금지. 근데 장세훈 측 변호사가 반격했어요. 서류가 불법 수집된 증거라고요. 채택할 수 없다면서요. 재판이 교착 상태에 빠졌어요. 저는 초조했어요. 영순아, 어떡해. 이대로 지는 건가? 그때 법정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허름한 차림에 흰머리가 성성한 70대. 증언하러 왔다고요. 판사가 물었어요. 누구시냐고요. 박종호입니다. 30년 전 태양건설 경리부장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박종호 씨가 증인석에 앉았어요. 30년 전 장세훈 회장은 영도 분식집 김영순 씨의 가게를 빼앗기 위해 가짜 세금 체납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 작성에 관여했습니다. 장세훈이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저 사람 내가 해고한 직원이라고. 박종호 씨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원본 서류가 있습니다. 위조된 세금 체납서와 진짜 서류. 김영순 씨가 10년 전에 저를 찾아왔을 때 양심 선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김영순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영순아, 내가 10년 동안 준비한 게 이거였구나. 증거도 사람도 다 모아놓고 마지막 퍼즐만 기다린 거구나. 그 마지막 퍼즐이 바로 나였구나. 20장. 무너지는 제국.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장세훈 회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뇌물공여, 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5년. 태양건설은 부도 처리. 영도 땅 소유권은 원래 토지 소유자들에게 반환. 영순이네 국밥 건물은 완전히 제 것이 됐어요. 판결 나던 날 영순이 무덤에 갔어요. 영순아,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무덤 앞에 국밥 한 그릇 올렸어요. 너 좋아하던 순대국이야. 맛있게 먹어.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영순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21장. 며느리의 최후. 몇 달 뒤 소식을 들었어요. 며느리 제니퍼, 아니 김지연이 사기죄로 기소됐대요. 미국에서 재무 컨설팅 한다더니 실제로는 한인 노인들 돈을 빼돌리는 사기였대요. 피해자가 23명이고 피해액이 80억 원이 넘는데요. 아들 민수가 전화로 말해줬어요. 엄마, 그 여자 진짜 나쁜 여자였어요. 저도 속았어요. 저는 물었어요. 너한테도 돈 빼갔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 초에 공동 계좌 만들자고 해서 제 돈 다 넣었는데 이혼 절차 밟으면서 보니까 거의 다 빠져나갔더래요. 저는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 돈까지 노렸던 거구나. 민수가 울먹였어요. 엄마, 미안해. 저 때문에 엄마가 그런 일 당하게 해서. 저는 말했어요. 됐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그 여자가 저한테 수표 던지면서 뭐라고 했죠? 어머니, 이제 쓸모없잖아요. 쓸모없다고요? 72살 먹은 도시락 할머니가 쓸모없다고요? 그 쓸모없는 할머니가 장세훈을 감옥에 보냈고 당신은 사기죄로 기소됐어요. 누가 쓸모없는 건지 두고 보자고요. 22장. 딸의 사과. 어느 날 딸 민정이가 부산에 내려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윈 거 있죠? 엄마 할 말 있어.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민정이가 말했어요. 남편이 회사 잘렸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태양건설 일 터지고 나서 협력업체들 줄줄이 망했대요. 남편 회사도 그중 하나고요. 민정이가 울먹였어요. 엄마 그때 엄마한테 기자회견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남편 잘릴까봐. 근데 사실은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은 우리 회사가 장세훈한테 뇌물 준 데 끼어 있었대요. 남편이 몰랐던 건데 회사에서 시킨 거래요. 엄마가 기자회견 안 했어도 어차피 터졌을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민정이가 말했어요. 남편은 회사 떠났고 지금 새 직장 구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된 것 같아요.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그때 엄마 편 안 들어서. 돈만 생각해서. 저는 딸 손을 꽉 잡았어요. 됐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 민정이가 울었어요. 엄마 추석 때 병원에 혼자 계셨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 남편이 그때 전화 안 받은 거래. 저한테 안 알려줬대. 저는 말했어요. 뭐 그랬구나. 민정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내가 챙기게. 진짜로. 명절에도 먼저 올게. 시댁보다 엄마 먼저. 저는 웃었어요. 그래, 알겠어. 23장. 진짜 유산. 저는 서울로 안 돌아갔어요. 영도에 남았어요. 영순이네 국밥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847억의 유산. 저는 그 돈으로 영순재단을 만들었어요. 영도 지역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어르신 무료 식당 운영,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소상공인 긴급 자금 대출, 영순이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들. 제가 대신 하기로 했어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여기 사실 거예요? 저는 말했어요. 그래. 서울에 뭐 있어? 혼자 있는 빈집뿐이지. 지은이가 웃었어요. 그럼 저도 여기 계속 있을게요.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같이 하자. 24장. 화해. 아들 민수는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매주 화상 통화를 해요.
손주들 얼굴도 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요. 엄마, 다음 달에 휴가 내서 갈게요. 애들이 할머니 국밥 먹어보고 싶대요. 저는 말했어요. 그래 와. 순대국도 끓여줄게. 딸 민정이도 바뀌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부산에 내려와요. 손주들 데리고요. 엄마 저번에 보내준 깍두기 진짜 맛있었어. 애들이 맨날 그거 찾아. 저는 웃었어요. 그래. 더 보내줄게. 어느 날 민정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한테 왜 도시락 안 싸줬어? 어렸을 때.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창피했어. 뭐가요? 내 손이 거칠고 기름 묻고 예쁘지 않아서 너희 친구들 엄마처럼 예쁜 도시락 못 사줄 것 같아서. 민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손이 제일 예뻐요. 이 손으로 40년 동안 밥 해주셨잖아요. 저는 울었어요.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펑펑. 에필로그. 도시락. 1년이 지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손주 둘이 한국 왔거든요. 부산에서 일주일 지내기로 했어요. 내일 손주들이 영도 초등학교 체험 학습 간대요. 도시락 싸달라고 했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쌀을 씻고 계란말이를 굴리고 소시지를 볶고 김밥을 말았어요. 정성껏 하나하나 도시락 뚜껑에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사랑하는 손주에게 할머니가 만든 도시락이야. 맛있게 먹어. 할머니 순자. 아침에 손주들이 일어났어요. 도시락을 보더니 소리쳤어요. 와, 할머니, 도시락이다. 예쁘다.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영순아, 너 덕분에 나 이제 알았어.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야. 밥 한 끼에 마음을 담아줄 사람이 있는 게 진짜 부자야. 40년 동안 남의 자식들 도시락을 싸면서 몰랐던 걸 72살에 알았어. 늦었지만 아직 시간은 있어. 이제부터 제대로 해볼게. 고마워, 영순아.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친구야. 그리고 40년 동안 나 때문에 밥 먹은 사람들. 이제는 내가 밥 먹여줄게. 마지막까지.